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3월 들어 그야말로 최악의 일주일을 보냈던 토트넘 호스퍼가 노팅엄 포레스트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에 3월 첫 승을 거뒀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FA컵 16강전 0대1 패배 탈락, 그리고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0대0 무승부 후 합계 0대1 탈락, 거기다가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0대1 패배까지 3월 들어 치른 3경기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최악의 위기에 몰렸던 토트넘인데요. 흥미롭게도 이번 경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직후 자신을 선발 출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개 항명했던 히샬리송에게 선발 출전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99호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본인의 항명이 옳았다, 내가 뛰어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 역시 환상적인 송곳 같은 슈팅으로 수비의 가랑이를 뚫는 마무리로 세계적인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를 무너뜨렸습니다. 토트넘이 노팅엄을 3대1로 꺾은 경기, 대체 어떤 점들이 잘 작동했는지,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왜 대단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장면 분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노팅엄을 3대1로 꺾고 프리미어리그 4위 자리,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다시금 유리한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리버풀이 토트넘의 경기에 앞서서 승격팀 본머스에 0대1 충격패를 당하면서 승점 42점에 멈춘 가운데 토트넘이 이날 승리로 승점 48점을 얻으면서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를 6점으로 벌렸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 리버풀이 이기고 토트넘이 이기지 못했다면 승점이 같아질 수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 위기였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무려 7대0으로 이기면서 살아난 듯 했던 리버풀이 모하메드 살라가 페널티킥까지 놓치는 불운 속에 본머스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첼시가 이번 라운드에 레스터시티를 완파하면서 승점 34점을 얻었지만 여전히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무려 14점이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브라이튼이 리즈 유나이티드와 비기고 또 브렌트포드는 에버튼에 패배를 하면서 토트넘을 추격해야 하는 팀들이 또 하락세를 겪는 와중에 토트넘이 3월에 중요한 승리를 거두면서 이날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토트넘의 선발 명단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선발 출전 기회를 원했던 히샬리송이 케인, 손흥민과 함께 공격 트리오를 이뤘습니다. 마침내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데얀 쿨루셉스키가 벤치로 내려갔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에메르송 로얄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콘테 감독이 알린 바가 있는데, 이날 경기 명단에서 아예 빠진 채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는 호이비에르와 스킵, 왼쪽 윙백으로 페리시치가 빠지고 벤 데비스가 출전을 했고 3백은 로메로, 다이어, 랑글레로 구성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히샬리송 선발, 손흥민 벤치, 요 패턴이 잘 맞아서 웨스트햄과 첼시를 이긴 게 아니냐, 그 뒤에 셰필드전, 울브스전, 밀란전 모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안 풀렸던 게 아니냐라고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가 분석해드린 대로 문제는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이 아니라 페리시치의 왼쪽 윙백 선발 출전이었다. 요거에 드러났던 게 바로 이날 경기의 운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4-3-1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요. 브레넌 존슨이 가짜 9번에 가깝게 움직이고 또 2선 공격수 깁스 화이트와 린가드가 좀 자유롭게 스위칭을 하도록 구성을 했는데, 깁스 화이트도 번뜩임이 부족했고 린가드는 완전히 닌자 모드였고, 존슨도 초반에 일단 근육 부상을 입으면서 별다른 활약을 못하다 보니까 아워니가 부상으로 빠졌고, 또 크리스 우드의 투박함에 문제가 있는 노팅엄은 공격적으로 날카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부터 데이비스가 무리하지 않고 연계 플레이 잘해주고, 또 호이비에르가 노련하게 공 뿌려주고, 스킵이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서 전투적으로 부딪혀주고, 또 히샬리송 역시 폭넓은 움직임을 보여준 데다가 포로가 빠르게 또 크로스 패스나 연계 패스를 해주고, 케인이 2선으로 내려와주고, 토니 선수 또 전방으로 침투해주고, 이런 그 유기적인 토트넘의 원활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경기 전체를 토트넘이 주도를 했는데요. 일단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는 것 같았어요. 스킵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장거리 로빙 스루 패스를 히샬리송의 배우 침투에 맞춰서 보내줬고, 히샬리송은 이 공을 따라가면서 키핑하지 않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한 것으로 골망을 흔들었는데, 이 장면이 처음엔 골인 줄 알았으나 VAR 체크를 통해서 살짝 히샬리송이 앞서 있었다는 것 체크가 나오면서 무효가 됐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토트넘은 공격 기세를 이어갔는데요. 13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프리킥 크로스를 수비수 로메로가 공격으로 가담해서 헤더 슈팅 연결한 것, 조금은 이제 좋은 크로스를 황당하게 좀 빗맞는 헤딩을 연결하면서 놓쳤습니다.
19분에는 히샬리송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통해서 마침내 토트넘이 선제골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요. 크로스가 뒤로 살짝 빠졌는데 공격에 가담했던 왼쪽 윙백 데이비스가 몸을 던지면서 슬라이딩으로 공을 포로에게 연결해줬고, 여기서 포로가 빠르게 논스톱 오른발 가마차기 핀포인트 크로스를 올린 것, 케인이 강력하고 정확한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이 1대0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 뒤 토트넘 선수들이 조금 긴장을 풀고 경기를 했는데, 흥미로웠던 것이 사실 이날 노팅엄의 오른쪽 풀백으로 세르주 오리에,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선수가 출전을 했거든요. 오리에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의형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전반 이제 21분이 살짝 지났을 때 스로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딱 들고 던지려고 하다가 옆에 오리에 선수가 있으니까 머리를 툭 치는 그런 이제 익살스러운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9분에도 이날 킥 감각이 좋았던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프리킥 크로스를 케인 선수가 침투하면서 받아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이게 케일러 나바스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무산이 됐고요. 30분에는 벤 데이비스가 역시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잘 포착하고 내준 패스, 지체 없이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한 게 수비의 6탄 방어에 걸렸습니다.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으로 뛸 때는 파포스트를 노린 크로스라든지 공을 자기가 직접 끌고 가면서 손흥민 선수를 미끼로만 활용하는 플레이가 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지 못하고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 선수 쪽으로 많이 공을 연결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경기 관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34분 토트넘이 또 한 번 중요한 장면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포로 선수가 케인에게 찔러준 패스, 케인이 이제 오른쪽 배후로 침투하던 히샬리송에게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히샬리송이 이 상황에서 수비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전반 3분 만에 넣었던 골이 취소된 이후 히샬리송은 그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데뷔골을 굉장히 열망했기 때문에 본인이 얻은 페널티킥이니까 다시 진치하고 싶다라고 손가락으로 표시를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에 도전하는 케인이 양보할 리가 없죠. 케인이 페널티킥으로 나서서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토트넘은 추가골을 노렸는데요. 전반 43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랑글레가 크게 전화해준 패스를 포로가 크로스 패스로 연결했고, 케인 선수가 또 한 번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게 또 아쉽게 좀 무산이 되면서 전반전 토트넘이 2대0 리드로 마쳤는데요. 59%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 숫자 8대1, 유효 슈팅 3대0, 결국에 2대0으로 내용상으로도 압도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토트넘이 이길 만한 경기, 오랜만에 화끈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노팅엄은 전반전에 워낙 밀렸기 때문에 후반전 시작과 함께 선수 교체를 했는데요. 미드필더 망갈라와 2선 공격수 린가드를 빼고 스트라이커 안드레 아유와 윙포워드 데니스를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투입은 조금 효과를 보게 되는데, 데니스의 측면 공격력이 린가드보다 조금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토트넘의 공격이 더 잘 풀렸습니다. 후반 시작 1분 만인 46분,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의 침투에 맞춰서 무려 노팅엄 수비 4명 사이를 꿰뚫는 절묘한 스루 패스를 보냈거든요. 하지만 히샬리송의 슈팅이 마지막 수비수의 6탄 방어에 걸리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토트넘의 좋은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히샬리송의 적극적인 전방 압박, 그리고 수비 가담, 폭넓은 움직임, 전투적인 플레이가 빛을 발했기 때문인데요. 56분에는 히샬리송이 노팅엄이 후방적에서 공을 풀어갈 때 강한 압박으로 끊어내면서 포로에게 공을 내줬고, 또 포로가 다시 히샬리송에게 내준 공을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에게 또 빼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까지 나왔는데, 이 슈팅은 존조 쉘비의 6탄 방어에 걸렸어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히샬리송이 본인이 득점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득점이 무산되는 와중에도 동료들을 위해서 기회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패스를 해줬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공을 달라고 할 때 잘 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62분 결국에는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이 터질 때 또 한 번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해주면서 상황이 전개됩니다. 로메로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스루 패스를 히샬리송에게 찔러줬고,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가 나란히 이제 달려 들어가거든요. 이때 반대편에 앞에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를 보고 크로스 패스를 올렸는데, 노팅엄 수비가 온몸을 던져서 이 크로스 패스를 잘랐어요. 하지만 흘러나온 공 다시 히샬리송이 받아서 무리하게 공을 끌고 가지 않고, 역시나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딱 정확하게 크로스 패스를 연결해줬고요. 사실 이 크로스 패스가 좀 붕 떠서 오다 보니까 노팅엄 수비수들도 이 공의 궤적과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무려 2명의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 앞에 붙어 있었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절묘한 1차 퍼스트 터치에 이어서 공을 상대 수비가 발을 뻗으니까 살짝 뺀 동작에 이어서 마무리 슈팅을 존조 쉘비의 가랑이 사이로 툭 차넣었거든요. 기가 막힌 좁은 공간에서의 정밀하고 침착한 판단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 케일러 나바스까지 역동작에 걸리게 만드는 정말
정말 멋진 슈팅을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이 3대0으로 달아나게 됐고, 또 손흥민 선수도 기다렸던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에 한 골 앞으로 다가서게 되는 99호 골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이 실점 이후 67분 노팅엄은 또 2명의 선수를 교체하게 되는데요. 미드필더 프로일러, 그리고 전반전 근육 부상이 있었던 브레넌 존스를 빼고 예이츠와 장신 공격수 우드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너킥과 세트피스를 통해서 노팅엄도 좀 추격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76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오리의 헤더 슈팅이 날카로웠는데 포스터가 선방을 했어요. 이어서 79분 손흥민 선수의 이제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 어떻게 보면 이제 크로스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슈팅에 가까웠던 장면이 벤 데이비스의 헤더 패스를 거쳐서 히차이송의 쇄도한 슈팅으로 이어졌지만, 이 슈팅을 또 나바스가 기가 막힌 반사신경으로 막아내게 됩니다. 사실 히차이송이 이날 열심히 뛰었고 또 본인이 공개적으로 항명까지 했고 그 뒤에 이제 콘텐도과 면담에서 사과까지 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득점에 대한 의지, 특히 토트넘 입단 이후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이 없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아쉽게 계속해서 운이 따르지 않았거든요. 경기력이 좋았지만 골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81분 오히려 노팅엄이 한 골을 만회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모건 깁스 화이트의 코너킥을 포스터가 잘라내려고 달려 나왔다가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런 가운데 수비수 워롤이 헤더로 밀어넣으면서 3대1이 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2골차 리드를 앞서고 있었고, 또 이미 손흥민 선수와 히알동이 충분한 시간을 가져가면서 후보 공격수들에게도 출전 시간을 좋아했던 콘테 감독 84분에 손흥민 선수와 히알동을 나란히 빼고 루카스 모우라와 데안 쿠루셉스키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반 추가 시간에는 또 열심히 뛰어줬던, 이날 미드필드에서 활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스킵 선수를 빼고 파페 마타르 사르를 투입하려는 그 준비가 있었어요. 들어가려는 순간이었는데 이때 페널티킥을 내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 교체 투입이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이 장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왼쪽 허벅지에 이제 아이싱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교체가 손흥민 선수 뺐던 것이 좀 몸 상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빼준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웨스트햄전이라든지 첼시전도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았다, 그래서 선발해서 뺀 것이지 주전 경쟁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바가 있는데, 지금 교체도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페널티킥을 어떻게 내주게 됐느냐, 조금 황당한 장면이었어요. 교체로 들어갔던 쿠루세스키 선수가 불필요한 동작으로 오히려 또 본인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있었을 때 이 공을 손으로 무리하게 건드리면서 이게 VAR 체크를 통해서 페널티킥으로 선언이 됐거든요. 교체로 들어왔던 안드레 아유가 이제 페널티킥을 찾는데 또 포스터 골키퍼가 기가 막히게 막아내면서 토트넘이 그래도 3대1 리드 스코어를 지키면서 이제 경기를 마칠 수 있게 됐고, 교체 출전 준비를 했던 사르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킵과 바꿔서 들어가자마자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3월 들어 첫 번째 공식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A매치데이를 앞둔 마지막 경기 기대감을 더 높이게 됐는데요. 3월 19일 일요일 0시에 킥오프하는 사우스햄튼과 원정 경기, 손흥민 선수가 프로 데뷔 후 가장 많은 골을 기록했던 팀이 바로 사우스햄튼이고, 이 경기에서 골을 넣는다면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의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A매치데이 이후 4월 일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트넘이 4위 자리를 조금 굳혀가는 상황 속에서 강등권에 있는 에버튼과 4월 4일 새벽 4시에 4월 첫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그 뒤에는 정말 쉽지 않은 연속 경기가 펼쳐집니다. 4월 8일 밤 11시에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 그리고 이번에 리버풀을 잡는 이변을 일으킨 본머스와 4월 15일 밤 11시에 경기하고요. 4위 경쟁팀이라고 할 수 있는 뉴캐슬, 맨유, 리버풀과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 난관까지 극복하고 또 한 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며 모든 컵 대회에 탈락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토니 선수가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기록하고 또 시즌 10호 골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토트넘의 최신 상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